2026년 3월 고2 학력평가 고전소설 기막공전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별선이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 잔치에서 무엇라 하더이까. 자, 여기서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선과 학공인데 별선은 이제 아내, 학공은 남편. 두 사람은 부부관계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공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나를 죽이자 하니 어쩐 일인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작은 잔을 들어서 술 3잔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갔다 왔는데 잔치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별선이 잔치에 가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만 마셔서 화를 피하라고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니 별선이 깊이 숨을 쉬고 눈물이 비오듯하며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오늘 밤 축시 새벽에 난군을 죽이고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별선은 학공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추가적인 정보로 뒤에 보면은 이 노비들이 김학공이 예전에 노비들에 의해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노비들이 재산을 강탈한 뒤에 도망을 가서 살고 있었는데 김학공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김학공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비들이 김학공을 다시 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놀라 기절하였다가 반나절 만에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그래서 되게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되게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 내 목숨이 함정에 든 호랑이고 도간에 든 쥐다. 어머니와 동생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독수를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원통해 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치며 통곡하니 별선은 난군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말하기를 천하가 넓다 해도 이제 보기도 좁기도 좁다. 그러니까 마침 도망간 곳이, 이 노비들이 학공의 재산을 강탈하고 도망간 곳이 이 섬이었고 그 섬에서 노비들과 마주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난군에 일신 몸을 감출 곳이 없으니 답답하고 불쌍하다. 내 벌써 이 말을 하고자 하였으나 애초로 불쌍한 행동과 한탄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할 뿐더러 또한 자결할까 해서 지금까지 말을 못하였다. 그러니까 학공을 죽이고자 하는 노비들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군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며 불쌍하도다. 우리 난군 불쌍하도다. 나의 일이 답답하고 불쌍한 이 서러움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 가면 어느 때나 다시 올까. 풀 위에 이슬 같은 인생이 뜬구름같이 사라지게 되니. 그래서 인생의 허무감,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다시 볼 수 있을까? 내년 봄이 돌아오면 꽃은 다시 볼 수 있지만 불쌍한 우리는 오늘 밤 죽게 되면 저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연의 영원성, 연속성을 우리 인연의 이 부부간의 인연을 대비시켜서 슬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내년이면 볼 수 있지만 답답하고 원통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밤이 죽을 때이고 서럽구나 안타깝구나. 서쪽 산에 해가 지니 동쪽에 돋는 달은 동창의 빛이었다. 어리운 듯 밤이 되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탄으로 지내려니 학공이 울며 하는 말이 밝으신 하느님은 굽이 살펴보십시오. 가련한 학공이 오늘 밤에 노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죽은들 누가 불쌍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애통해 하니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난군은 넘어 서러워 마십시오. 어머님도 야속하고 야속하지 그 말을 못 참았던가. 그래서 학공의 정체가 밝혀지게 된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던가.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만났고 임 없으면 나는 못 살고 나 없으면 임 못 살지. 임 죽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을까.
서로 붙들고 슬피 오니 눈물이 비 오듯 하는지라. 별선이 스스로 한탄하며 하는 말이 무슨 일로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 나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은 모두 내 탓이다. 오직 내 몸을 바꾸어 죽을 것이니 낭고는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이 상황을 이제 돌리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옷을 받고 있고 학공 대신 죽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학공이 하는 말이 죽음도 개개인의 몫이다.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별선이 하는 말이 내 말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만약 난군이 죽으면 부모님의 원수를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선이 학공 대신 죽으려는 이유는 대신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달라. 부모님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대신하여서도 어두운 밤에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을 거니 난군은 옷을 바꾸어 입고 난군이 누웠던 자리에는 첩이 눕고 첩이 누웠던 자리에는 난군이 누워 있으면 침침한 어두운 새벽에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난군은 상투를 풀어 댕기를 들이우고 여장을 하고 저는 머리를 풀어서 상투를 하면 저놈들은 어두운 밤에 상투, 그러니까 남자를 잡아낼 것이니 난군은 보찜을 끼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먼발치 따라오면서 여자 목소리로 울면서 물가에 서 있으면 그놈들이 첩의 신체를 물에 넣고 갈 것이니까 남자로 알고 나의 몸을 물에 빠뜨리고 죽여버릴 것이다. 물가에 앉아 슬피 울면 물을 지키는 관리가 배를 타고 올 것이니 외치시기를 나는 육지에서 이 섬으로 시집 온 지가 3년 만에 부친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배가 없이 못 가오니 물을 건너게 해주시면 죽은 부모님의 아버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애걸하면 물을 건너게 해줄 것이니 육지에 나가거든 공물을 힘껏 하여서 아무쪼록 입신양명하시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시고 첩의 원수도 갚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별선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섬에서 빠져나갈 방법까지 학공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기 극복 후에 학공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수도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줄거리입니다. 별선은 학공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는다. 학공은 황승상의 양아들이 되고 황승상의 권유로 새로운 장가를 들게 된다. 어느덧 결혼식 날이 되어서 별선이 생각이 더 간절하다. 여전히 별선을 그리워하고 있는 학공입니다. 옷을 갖추고 예식장에 이르니 신랑의 늠름한 모습과 신부의 아름다운 태도는 가히 천정 하늘이 내린 배필이다.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 부분인 거죠.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 누구 아니 칭찬하겠는가. 하루 종일 잔치를 마친 후에 날이 저물 때 신방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별선 생각이 더 간절하며 전전불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으니 밤이 이미 깊었다. 마지못해 침대에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에 이 부분부터 이제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몽 부분입니다. 별선이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아까 물에 빠져 죽었으니 전기적 요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군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며 당초에 약속이 중요하거든. 이 약속이라 하는 건 부모님 원수와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이다지도 허사가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과 자신의 몫을 잊은 줄 알고 있는 별선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누구의 방이라고 누웠으며 나같이 불쌍한 영혼은 밤낮으로 난군 생각에 간절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난군은 좋은 시절을 다시 만나 숙녀 새로운 아내를 만나 이같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속담에 이르기를 탐하봉접이라 하였으니 벌과 나비는 꽃을 쫓는다는 뜻인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기 마련이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떨어진 꽃을 생각하고 새로운 빛꽃을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까? 떨어진 꽃은 죽은 별선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꽃은 새로운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낭군은 불쌍한 첩의 영혼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승과 이승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삐 돌아가니 낭군은 내내 건강하십시오 라고 해서 자신을 잊고 새아내를 맞은 학공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라졌습니다. 하고 돌아간 건을 학공이 달려들어 붙들려 할 쯤에 호련히 간 데가 없더라. 놀라 깨달으니 꿈이더라. 남가 일몽이다. 여기 부분에서 강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몽과 강몽 이렇게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심신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낮으로 별선의 생각이 간절하더라. 하루는 또 비몽사몽간 또 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선이 찾아와서 학공의 손을 잡고 몸에 피를 흘리고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망극한 정에 깊은 마음은 풀었으나,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이미 한 번의 재해로 그리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태민안하여 나라가 편안하여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 하니 아무쪼록 과거를 보아서 합격하시거든 불공대천 하늘 아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과거 시험을 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고 문득 간대없건을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학공이 이상하게 여겨 과거 소문을 알아보니, 과거를 치는지 확인해보니 과연 과거 시험을 친다 하거늘 과거날을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어서 과거 시험 종이를 옆에 끼고 장중에 들어가니, 시험장에 들어가니 글의 제목을 걸었거늘,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내용을 걸어놓으니 평소에 외우던 글이라 용연 벼루를 먹을 가라 황모 무심필 족제비 털로 만든 붓을 흠뻑 풀어서 한 번에 써내려가니 문장은 이태백이고 필법은, 글 쓰는 방법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거 역시 편집자의 논평입니다. 글솜씨를 유명인들의, 중국의 유명한 인사들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공은 별선의 만류에도 모친과 동생의 복수를 위해 잔치 참석하였다. 별선이 말린 적이 없죠. 복수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선은 잔치에 다녀온 학공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자, 물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긴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별선은 학공과 자신이 모두 같은 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아니죠. 자신이 학공 대신 죽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학공이 죽은 부친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 물을 지키는 관리가 도와줄 것이라고 별선은 생각하고 있다. 해결책, 이 섬에서 빠져나갈 방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학공은 신부가 들어올 때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아니죠. 여전히 별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32번, 별선이 기획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새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공이 새로운 신부를 맞이한 것은 이해한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입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면 서사구조, 영웅 일대기 구조를 제시하고 있고,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 신분질서의 동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재산을 강탈해서 달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도움의 방식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라고 해서 아까 여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섬에서 빠져나갈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그다음에 초월적 능력,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과거 시험 날짜를 알려준다, 이런 것들, 죽음 이후의 계획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선택하자면 3번, 별선이 내 몸을 받고 죽을 것을 학공에게 말한 것은 시와 관련지어 보면 초월적 능력, 아니죠. 이거는 초월적 능력,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월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3월 고2 학력평가 고전소설 파트 김학공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